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최종 예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차전 상대 레바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예선 1승 2무 3패 총합 A조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바논 대표팀입니다. 이완 하세크 감독이 아직까지 팀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 아랍컵에서 포메이션은 4-2-3-1을 마지막 경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강팀인 이집트와 알제리를 상대로는 3백, 그러니까 3-4-3을 기용할 가능성이 좀 많았고요. 가장 최근의 경기 수단 경기에서 4-2-3-1을 기용을 했는데 수단은 레바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평가받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 대표팀이 어떤 수비 구성을 갖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3-1을 들고 나왔고요. 당시에는 1-0으로 권창훈 선수의 골에 힘입어 우리나라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최근에는 백스리를 쓰는 흐름이 많습니다. 한번 포메이션을 경기를 보면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골키퍼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골키퍼 모스타파 마타르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 전까지만 해도 서드키퍼로 수집되었던 마타르 선수는 대표팀 내 주전 키퍼 2명이 이탈하면서 얼떨결에 주전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험을 쌓아서 대표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골키퍼가 되었고요. 키퍼로서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까지도 이 선수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세이빙이 굉장히 좋고요. PK 선방을 할 때 방향을 맞추더라도 피지컬상의 한계로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빙 능력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자리 마타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레바논의 수비수 보겠습니다. 먼저 레프트백 보겠습니다. 레프트백은 카셈 엘제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스리에서는 왼쪽 스토퍼, 백부에서는 왼쪽 풀백을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초기 포지션에는 풀백을 주로 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센터백에서 스토퍼까지는 소화가 가능해진 선수이고요. 그러면서 수비진 리딩 능력까지 함께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왼쪽 풀백이나 윙백 자리에서 주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진했을 때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서 키는 작지만 헤딩을 굉장히 잘 따는 선수입니다. 여담으로 이 선수는 레바논의 수도죠 베이루트에서 파트타임 셰프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백스리지만 사실상 5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레프트백과 라이트백이 좀 내려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레바논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센터백 좀 보겠습니다. 먼저 누르 만수르 선수입니다. 누르 만수르 선수는 수비진에서 A매치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A매치 61경기를 뛰었고요. 백스리에서 볼플레잉 센터백 역할과 수비진 컨트롤, 다시 말해서 백스리의 가운데 센터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이고요. 킥 능력이 좋아서 공격 옵션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센터백 알렉산더 멜키 선수입니다. 스웨덴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스웨덴과 레바논 혼혈 선수이고요. 스웨덴 1부에서 굉장히 총만받는 선수였지만 연이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폼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은 스웨덴 2부, 카타르 1부 리그를 거쳐 현재는 카타르 2부 리그의 알샤이니아에서 뛰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수비력은 갖추고 있지만 1대1 상황에서의 수비는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순발력도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챌린지가 늦을 때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PK를 놔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점프력으로 하나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 센터백 호안 오우마니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 4경기를 소화했고요. 독일과 레바논 혼혈 선수입니다. 최근 FC 도쿄와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요. 피지컬을 이용한 도전적인 수비 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키가 187cm로 센터백 치고도 굉장히 좋은 키고요.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적인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공격수들을 압도하는 수비를 하는 편이고요. 나이가 차면서 순발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비 센터백에서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바스 아시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 선수는 처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축구를 시작했지만 라이트백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라이트백 역시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활동량은 좋지만 상황 판단이 빠른 수비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따금씩 PK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5백을 봤으니까 이 선수들의 백업을 한번 봐야겠죠? 마헤어 사브라 선수입니다. 경험이 많은 레프트백이고요. 지난 2차 예선 이후에 A매치를 뛰지 못했지만 아랍컵에 차출되면서 다시 한번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헤딩을 굉장히 잘 따는 선수이고요. 축구 선수를 하면서 에어컨 수리공을 한 적이 있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진 출전 예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5명의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LJ인, 아씨가 각각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을 맡고 백3를 멜키, 만수르, 오우마리가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백4에서는 만수르의 신체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만수르를 기용하기 어려웠습니다만 백3에서는 왼쪽에서 멜키, 오른쪽에서 오우마리 선수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볼플레잉 센터백의 역할과 수비진 리딩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백5의 경우 LJ인, 멜키, 만수르, 오우마리, 아시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미드필더진 보겠습니다. 백3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투볼란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또 백4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첫 번째는 펠릭스 멜키 선수입니다. 멜키 선수는 스웨덴과 레바논 혼혈 선수이고요. 지금까지는 유럽의 중소리그에서 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최근 최종 예선 2경기는 센터백으로 본인의 형이죠. 알렉산더 멜키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그러나 아랍컵에서 다시 원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볼란테의 한 자리를 맡은 것을 보면 아마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베스트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지컬을 보시면 193cm인데요. 피지컬로 인해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피스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활용도도 높지만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서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의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원볼란테를 서기보다는 주로 투볼란테를 많이 서는 편입니다. 두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알리다이니 선수입니다. 알리다이니 선수 역시 스웨덴과 레바논 혼혈 선수이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스웨덴 리그에서만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패싱과 볼 관수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이따금씩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에 멘탈적으로 팀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까지 빵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브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는 미드필더 지핫 아유브 선수입니다. 베네수엘라, 레바논 혼혈 선수이고요. 유스팀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 여러 구단에서 소화를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몰타에 있는 팀에서 뛰다가 입단 테스트를 통해 입단한 안사르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아랍컵 2경기가 본인의 A매치 데뷔 경기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3를 써서 3-4-3을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 레바논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안 알아보고 갈 수가 없겠죠. 이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나데르 마타르 선수입니다. 나데르 마타르 선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스팀을 거쳐서 2016년부터 레바논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이다 보니 공격 성향이 상당히 짙은데 그만큼 공격이 기점이 되는 패스들이나 직접적인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때릴 수 있는 킥력을 갖고 있고 드리블 역시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활약이 힘입어서 최종 예선 5경기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A매치 51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 공격형 미드필더 모하마드 아이다르 선수입니다. 모하마드 아이다르 선수 역시 나데르 마타르 선수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초기 포지션이 윙어였다는 점에서 마타르 선수보다는 윙어 자리가 조금 더 친숙한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 드리블 능력과 볼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상에서 올리는 왼발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윙어로서의 기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나이가 89년생이다 보니 점점 전성기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A매치 71경기를 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까지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미드필더 자리 아무래도 3-4-3을 쓸 경우 멜키와 다이니 선수가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이 두 선수들이 투볼란테 겸 해서 박스-투-박스 느낌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4-2-3-1을 사용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둘 경우에는
마타르 선수나 아이다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고 두 선수 중 하나가 벤치에 있거나 윙어로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3-4-3을 사용하면서 마타르 선수나 아이다르 선수가 윙어 자리에 백업이나 선발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3-4-3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현재에서는 멜키 선수와 다이니 선수가 박스 겸 볼란트를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공격수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커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 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모하메드 쿠드 선수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과 레바논 혼혈 선수인데요. 종종 기회를 놓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연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센스 있는 볼을 터치할 때 있어서 센스 있게 볼을 돌려준다던가 한 번의 페인팅 이후에 좋은 슈팅력을 기반으로 슈팅을 때린다던가 아주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요. 원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지만 이 선수를 펄스9으로 기용할 경우에는 슈팅력이 가미된 펄스9이라는 점에서 레바논 대표팀에서의 전술적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종 예선 4경기 동안 2개의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 97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보실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한 명의 선수를 알아봤다면 윙포드 자리에는 2명의 선수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윙포드 첫 번째는 수니 사드 선수입니다. 수니 사드 선수는 미국에서 선수 생활 중반까지 뛰었고요. 미국 연령별 대표팀까지 거쳐왔습니다. A 대표팀은 2013년부터 레바논 국적으로 뛰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고요. 슈팅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고요. 중거리 득점을 많이 때리는 만큼 여러분들 경기를 보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패스 능력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 좀 흠인데요. 이 선수가 패스 능력보다는 중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진이 한 번쯤 좀 견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윙포드 하산 마툭 선수입니다. 1987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베테랑 윙어인데요. 레바논의 메시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 공격 포지션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결정력, 드리블, 스피드 모든 게 좋습니다. 87년생이지만 스피드가 아직까지 좀 괜찮은 선수이고요.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때에 따라서는 펄스9까지 모든 공격 포지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 마지막 10차전까지 소화를 한다면 이번 예선 기간에 센츄리 클럽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A매치는 97경기를 소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3-4-3의 경우에는 좀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타르 선수나 아이다르 선수가 이 포지션을 충분히 설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접 그때 라인업이 나오면 한번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기 좋지 않다 보니 마지막까지 목소리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1월 27일 아마 오후 11시에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 역시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경기 전에 이 선수들의 정보가 궁금하시다, 다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시 한번 K리그1 팀을 잠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아 대표팀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